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우리 국제약품을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 제공드리고 있는 담당자 이진욱입니다. 자, 오늘은 우리 국제약품 기업 함께 좀 파헤쳐 보도록 할 겁니다.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어떤 부분들에 대한 포인트를 함께 봐야 되는지 여부를 좀 살펴보겠고요. 그 다음에 주가가 작년 12월 달이죠. 11월 달, 12월 달에 한 차례 큰 상승이 나오고 있고 나서 주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거든요. 이렇게 좀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이유들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. 그 다음에 함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들, 앞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포인트를 볼 수 있을까?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집중해 주시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사업 현황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. 일반인 투자자분들이라고 하면 이 제약 바이오 투자하는 게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일단은 단어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, 이게 뭐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건지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, 이런 사업 현황을 일단 보실 때 이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고 하는지, 그러니까 어떤 제품인지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. 그럴 때는 홈페이지를 좀 가보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래서 홈페이지 가보게 되면 보통 이 사업에 대한 제품을 소개를 해놓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보면, 그림과 함께 보면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.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사업 매출은 의약품이다, 의약품. 결국에는 우리가 먹는 약 있죠, 약. 약들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것을 통해서 매출을 내고 있는 회사입니다. 그래서 다양한 약품들을 팔고 있는데, 뭐 당뇨병 치료제부터 해서 안과, 그리고 뭐 항생제부터 해서 뭐 등등등, 해열제, 진통제, 소염제, 그리고 이제 뭐 마스크까지, 이러한 의약품을 통해서 제조하고 판매를 통해서 매출을 내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제약바이오 좀 매매하실 때 힌트를 좀 드리자라고 하면,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몇 가지 주가가 상승하는 원인이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이제 회사에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들이죠. 이 파이프라인의 가치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겠고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기술 이전이죠. 결국에는 이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을 판매함으로 인해서 뭐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도 있겠고, 세 번째는 뭐 대란 이슈, 뭐 주사기가 뭐 대란이 난다든지, 뭐 어떤 의약품, 특정 의약품이 대란이 난다든지, 이렇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고요. 또는 뭐 질병들 있죠. 뭐 바이러스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확산이 되면서, 가장 대표적인 게 코로나죠.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코로나 관련 뭐 의약품이라든지, 그다음 대표적으로 이런 마스크들이 동나오면서 대란이 일어나죠. 이럴 때 주가가 올라가게 된다라는 겁니다.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,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로만 보고도 떤 이슈를 좀 받으면 올라갈 수 있겠다를 몇 가지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. 첫 번째는 뭐 당뇨병 치료제 관련된 의약품을 팔고 있으니까 이 당뇨병 관련된 이슈와 함께 좀 엮일 수 있겠다. 그 다음에 해열 진통 소염제, 그 다음에 항생제들이 있으니까 뭐 이런 의약품 대란이라던가 뭐 감기, 이런 부분들 있죠. 우리가 흔히 걸릴 수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또 함께 이슈를 받을 수 있겠다.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.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을 항상 보시고 어떻게 좀 이어나갈 수 있는지, 이런 부분들 좀 같이 고민해 보시면 앞으로 어떤 재료들을 통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구나를 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또 보게 되면 마스크 뭐 이런 것들이 있죠. 그래서 이제 23년도 11월 달, 12월 달에 어떤 이슈로 올라갔냐, 요거를 먼저 좀 체크를 해보자라고 하면, 당시에 이제 마이코 플라스마 폐렴이라고 해서 해당 그 이제 바이러스가 중국에 퍼지게 되면서 이 국제약품이 상승이 나왔다라는 겁니다. 그때 이제 뭐 상하이랑 중국 이제 대다수 소아과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무려 뭐 4시간 이상 기다리거나, 뭐 병실이 모자라다, 뭐 이러한 대란의 어떤 이슈들이 퍼지면서 상승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국제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 기관지염이랑 폐렴, 하부호흡기 감염증에 사용하게 되는 이 국제 아지트로마이신정이라고 하는 이 의약품을 제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좀 부각이 되면서 관련주로 엮이게 됐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.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제약주의 몇 가지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바이러스의 퍼짐이 이 바로 국제약품에 해당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뉴스를 보게 되면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관련해서 뭐 소아 진료 대란 온다, 대란 이슈들 맞죠? 그리고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아이에게 더 위험하다라고 이제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, 이 폐렴이 확산됨에 따라서, 질병이 확산됨에 따라서 이 의약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라는 좀 기대감 때문에
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왔었습니다. 자, 그래서 주가를 보게 되면 한 차례 그런 이슈 때문에 상승이 나왔다가 이 테마의 특징이 또 뭐가 있냐라고 하면 이러한 테마와 이슈가 사그라들 결국에는 이 주가라는 것도 테마라는 것도 이슈라는 것도 잠잠해지기 마련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테마가 다시 잠잠해지니까 원래의 주가 가격이 있죠. 원래 한 4,000원에서 5,000원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던 가격대로 내려왔다.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주가가 전반적으로 하락하게 된 계기는 그만큼 많이 해당 테마와 이슈를 받고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 물량 이슈가 잠잠해지면서 원래의 주가 가치대로 찾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국제약품에게 개별적인 악재가 있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니 염려하지 마시고요. 주가가 그동안 올랐던 만큼 원래 자리로 되찾아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 이 의약품 시장의 규모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최근 한국바이오협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글로벌 의약품 시장의 규모는 올해뿐만 아니라 향후 5년간 두 자리 숫자, 굉장히 성장이 가파르다. 그래서 28년도에는 약 2조 2,380달러, 굉장히 큰 숫자의 시장 규모가 예측되어 있는 만큼 이 국제약품에도 충분히 수혜가, 점유율을 늘려간다고 하면 매출에 대한 증가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의약품 시장과 제약 시장은 앞으로 더 두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, 여러분들.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인구 그리고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노령화가 되고 있죠. 이 노령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 의료의 힘이 더욱더 절실하게 되겠고, 그러면 당연히 의약품 이런 시장도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. 자,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약을 하나 두 개씩 더 늘게 됩니다. 약이 기존에는 먹지 않았던 약을 한 개, 두 개 챙겨 먹고 건강 보조식품도 챙겨 먹고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의약품 시장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까지 확인해 보시면 이 국제약품의 전반적인 좀 장기적인 시장 전체적으로도 전망이 괜찮다라고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오늘은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, 저 다음 시간에는 이 국제약품 관련해서 뭐 적정 주가 계산이라든지 또 중요한 재료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. 고맙습니다.